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선거구자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도 꼬이네요. 참 피곤한 한 주인 것 같은데 후보자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회를 맡은 저는 관악FM 대표 안병천이고요. 이번 토론 방송은 관악FM, 관악신문, 관악뉴스가 공동으로 구성한 22대 관악구 국회의원 선거방송 기획단에서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을선거구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세 분이에요.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그리고 기호 7번 진보당 이상규 후보, 이렇게 3명이 후보였습니다. 이 중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대담방송, 토론방송 모두 불참을 알려왔고요.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는 대담방송은 참여하셨습니다. 오늘도 토론방송 참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오후에 불참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좀 애석하지만 어쨌든 후보자분들 모두 이런 전달하지 못한 정보들은 저희 관악FM 인터넷 신문이나 그리고 관악신문, 관악뉴스에 있는 종이신문 통해서도 여러 내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비교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방송에는 기호 7번 진보당 이상규 후보만 참여합니다. 저 몰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원래는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놓고 방금 전까지 기사 쓰느라고 막 정신없이. 네. 보기 좋은데요? 네. 하여튼 이상규 후보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규입니다. 네. 단독 대담이 돼버리긴 했지만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기조연설 1분 시간 드릴게요. 빠리빠리 하면서 청취자들한테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탄생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부터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것도 있었고요. 저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선자 시절에 그 5.18 그 광주 기념식에 참여한 것을 보고 상당히 기대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각종 인사라거나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건 사고를 대하는 방식이라거나 최근에 이종섭 호주 대사건 등등 해서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진보당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선거 임하겠습니다. 네, 몸풀기 질문 가보겠는데요. 이건 사실 유권자들도 궁금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선거 나갈 때마다 가족들은 가슴이 쪼일 것 같을 거거든요. 네. 어떠세요? 가족들의 반응이 제일 궁금해요. 가족들은 다들 걱정하시죠. 크게. 특히 이제 아내, 네. 그리고 이제 집안 형님들은 야 이거 당선될 수 있는 선거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아들하고 딸, 네. 늦둥이 아들하고 딸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거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동네 이렇게 움직이는 여론이라거나 그 학교 친구들 이야기나 그런 것도 갖다 주고 아빠 걱정하지 마.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아빠 찍는데 야 투표권도 없으면서 그런 얘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족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자, 그 후보자께서 철학, 인성 이런 소신에 영향을 미친 책이나 사람도 좋습니다. 또 예술적인 거나 영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을 딱 설명하기 좋은 책, 사람 이런 게 있다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집안 어르신들이 워낙 걱정을 많이 해서 대학 들어가면 절대로 데모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 스스로 약속도 했었는데 그것이 바뀌게 된 그 몇 가지 사건이 있었고, 책으로 놓고 보면 전환시대의 논리 그리고 전태일 평전, 이 두 책이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죠. 당시 도시 빈민이나 노동자들의 삶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일파들이 지금까지 당시 현대까지 어떻게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접할 때 엄청난
그 혼란, 그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게 제가 학생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한 거죠. 네. 그리고 영화는 파업 전야입니다. 그러니까 파업 전야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상영을 도망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 상영 장소에 정경이 에워싸고 정경이 그 극장 안에까지 진입하고 막 그러면서 그 봤던 영화여서 그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딱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제별 토론으로 가볼게요. 보면 이제 저희가 주제 키워드를 드리는데 일단 문제의식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과 비전 제시 이런 걸 좀 섞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키워드 첫 번째는요. 뭐 꼭 한 가지를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뭐 종합적이기도 해서 좀 어려울 텐데 저출산 저출생 뭐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죠. 심지어 해외에서도 걱정해주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지방 소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이 세 가지가 사실 얽히고 설킨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답변 2분 그리고 반박 1분 이렇게 해서 3분 총 3분을 드릴게요. 3분 시간 동안 이 관련된 이야기들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어떤 대안과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을 했죠. 그 이후에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신자유주의 정책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당 정권 흔히 언론에서는 진보라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오히려 비정규 관련 법안들이 전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소득 보장이 되어야 된다. 큰 기술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생산직이나 건설업 종사자들이 그 최저 월 한 500, 그다음에 기능 숙련공의 경우에는 평균 월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다수의 이 직장인들이 소득이 향상되고 그 소득이 향상된 것을 기초로 해서 내수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중산층 확대 이렇게 해서 선순환 경제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특별히 그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소득이 보장되고 중산층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득 보장입니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두 개의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 영역은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도 된다. 그런데 이 필수 영역이나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그냥 시장에 맡길 수가 없고 공공경제 영역이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가동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의 경우도 뭐 건설업자들이 알아서 좋은 아파트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 그거는 그대로 하시라고 하고 그런데 저소득층 청년 뭐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뭐 청년 뭐 신혼부부 뭐 특공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 공공 영역의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 많아서 투기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고 하고 거기서 뭐 돈을 벌든 아니면 망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데 최소한 가장 그 열악한 그런 계층의 분들도 주거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이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육도 그러니까 이 사학과 그다음에 공립학교가 구별돼서 공립학교의 경우는 선진 자본주의 국도 뭐 프랑스, 독일도 거의 대학 등록금이 없잖아요. 대학 들어가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의료 분야도 그러니까 민간 병원 비싸게 받는 데는 비싸게 받게 두고 근데 대부분의 공공 그 필수 영역 바이탈 사람 목숨에 관련된 또는 저소득층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 공공 의료 시장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개의 시장 정책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보니까 이제 결국은 시장을 마구 저기보다 공공 영역을 이렇게 늘리자라는 게 더 핵심이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공공 영역을 늘리되 네네. 시장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자, 주제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평화 체계 구축입니다. 네. 뭐 앞서 이야기했지만 벌써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이 훌쩍 지났는데 설마 했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게다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라 한국도 그러니까 한반도도 평화가 이게 평생 갈 게 아니구나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한 진단 그리고 또 한반도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한반도의 평화 체계를 어떻게 굳건하게 할 정책과 비전이 있다라면 그걸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거나 중동 전쟁을 보면 언제든지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근데 그 두 군데를 빼고 그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그리고 대만 이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 군사 훈련을 강화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군사적으로 그 강화하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여기다가 이제 중동의 이란까지 현재 밀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그 냉전 시대처럼 그 진영 간 갈등 구조가 다시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지금 상태로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북이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까지 실전 배치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현재 미국 사회에서도 그 북이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감축 또는 핵 확산 억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라서 기존의 남북 간의 모든 합의가 지금 그 거의 폐기 수준으로 이미 들어갔어요. 그리고 북이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고 있고 남측도 여기에 맞대응해서 아주 강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합의나 뭐 육자회담 뭐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저는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위기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남과 북이 또는 북중러와 한미일 이 한반도 동북아에 형성되어 있는 이 갈등 구조에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위기 관리가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예, 40 몇 초 남았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의 갈등 구조를 조금 누그러뜨린 후에 남북 미국과 중국 이렇게 사자 종전 선언이라거나 한반도 평화 협정 그리고 이 일본까지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비핵 지대와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지상파 라디오 이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현재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재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듣고 또 역시나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 토론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세 번째 4차 산업 부분입니다. 이건 뭐 말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연령이 높아질수록 2016년도 이제 기억이 나요. 저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제 이 4차 산업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디지털 쪽으로 뭐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거기에다가 제조업하고 결합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숨찰 정도로 너무 빠르게 급속하게 발전되고 융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두운 부분 이야기하죠. 일자리 감소, 뭐 세대 갈등 심화, 빈부격차 심화 이런 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4차 산업의 발전의 양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과 비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이진 않습니다. 4차 산업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산업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미 굉장히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전 제품이라거나 뭐 컴퓨터라거나 그다음에
저 검색 엔진 이런 것들도 지금은 다 AI로 지금 이미 움직여 가고 있고 처음에 이제 개인 비서, 음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아주 조악한 수준이었다가 지금 그 생성형 챗GPT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굉장히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오히려 적응하고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선 필요한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는데 뭐 제가 그걸 뭐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 AI 시대에 그 특화된 그런 반도체 칩 분야에서 삼성이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그 대응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수소차라거나 AI라거나 자율주행 또는 뭐 드론이라거나 이런 그 신산업의 각종 영역에 대해서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계가 굉장히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거를 대응하고 발전시켜 가야 된다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마 뭐 이제 식당이나 그게 이제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식당이든 뭐 카페든 옛날에는 주문했는데 지금 주문 안 하고 키오스크로 다 하고 서빙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이미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조리도 이제 로봇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근데 또 그런데 굉장히 잘 돼요. 인건비를 대폭 줄이고 모든 거를 균일화해서 가격이 그 같은 메뉴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거의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리죠. 예. 아무튼 지금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노동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여기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는 점. 그래서 노동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신산업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심에 둬야 된다. 예, 그렇게 해야지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마지막은 자기 주도 토론이라고 잡아놨는데 사실 혼자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서 혼자서 제기하고 총 시간 이제 3분 30초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어도 관계 없습니다. 3분 30초 동안 기호 7번 이제 그 진보당 이상규 후보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당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든 좋습니다.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태호 후보는 각종 토론에 계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소통을 하지 않고서 이 거대 양당이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자만해서 이런 행태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는 그 면전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동네를 다니지 않고 주민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원성이 자자할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그 지역 언론의 토론에 마저도 참석하지 않는 태도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판단에서도 선택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번에 의료 대란에도 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필수 의료가 우리가 약하구나, 공공 의료가 약하구나, 이거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수술실이나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해야죠. 근데 이 해결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 내려가서 의사, 간호사, 의료 관련자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일방 통행으로 2,000명을 늘리겠다 하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의사들한테 직접 들어봤거든요. 수술실과 응급실을 운영할수록 중환자실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가 생기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자존감도 싹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 수가를 올려줘서 그러니까 힘든 수술을 하고 힘든 수술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늘리려고 하는데 늘어난 의사가 어디 가겠습니까? 돈 되는 피부과, 성형과, 정형외과로만 몰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선과 같이 가야 된다. 일방적으로 지금 의대생을 늘려봤자 해당 대학의 병원에서 그 환자가 많지 않으면 병상이 많지 않으면 늘어난 수만큼의 수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주먹구구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함께 그 관련 당사자들과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 거대 양당에 전부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고합니다. 네. 시간 근데 이거 벌써 보니까 이제 이미 관악신문, 관악뉴스, 뭐 관악저널 그 신문에 답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중복되는 것은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 다 쓰셨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영화 얘기할 때 파업 전야만 얘기했는데 뭐 제가 최근에 본 뭐 고려 거란 전쟁도 굉장히 좋아해서 다 봤고 글로리아 같이 이렇게 유명한 뭐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철인 왕후라거나 일타 스캔들이라거나 그게 이제 뭐 한국 사회 여러 곳을 다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뭐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 정서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그 총선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권 심판 선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과 함께 치러지는 축제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참여하고 유권자들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 그리고 동시에 이 관악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보다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적합한 인물을 유권자 스스로 검증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묻지마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싫으면 다른 당을 그냥 선택하는 이 방식에서 이번에는 탈피해서 인물도 보고 정책도 보고 축제의 장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 나가겠습니다. 관악 주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정책 선거 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번 이제 사실 토론도 하고 네. 신문 지상에다도 글도 내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관악 FM 역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선상에서 저희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번외편으로 편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선거 방송 관련된 중선관위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 저희 교육도 받고요. 자료도 보는데 매번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토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력 방송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 그 DJ 40명 정도가 지금 관악 FM에서 신규 개편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 중에 한 12분이 경력 방송을 직접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참여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는 걸 청취자분들께 또 후보자분들께도 전달해 봅니다. 관련돼서 저희들도 이제 28일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네요. 네,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모든 후보자님들 건강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운데서 나머지 4월 10일까지 열심히 모든 후보자들께서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호 7번 진보당 이상규 후보자와 대담 토론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저하고 예. 아까 이야기한 곡이 뭐였죠? 네. 사람이 아름다워 꽃보다. 네. 그 안치환 씨의 노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틀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맘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짓구는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내 안으로 닿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린 참 사람.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매고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껴서지 않으며